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난주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지난주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전화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메일로도 서면 조사 방법 등을 문의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메일은 반송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수산부 등 9곳을 대상으로 실질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격 사건에 대한 보고 과정과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정식 감사에 착수한 지 2달 반 만에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지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합병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나토 사무총장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 4곳에 대한 영토 합병안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영토 병합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시크 지역 합병 투표가 끝난 지 닷새 만입니다. Ратификации уже окончательно будут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текст нашей Конституции, и у нас становится тогда сколько это 89 регионов. 이제 영토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 동의와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남은 절차도 오늘이나 모레 사이 빠르게 진행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귀속될 때도 주민투표 이후 엿새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병합선언 하루 만에 도네츠크 교통 요충지 리만을 탈환했지만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토 병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리만은 우크라이나 2대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을 포위하며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잇따른 패배와 러시아 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의 핵 위협은 아주 위험하고 부주의한 것이라며 어떤 핵이라도 사용할 경우 러시아에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팬들이 폭동을 일으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70여 명에서 120여 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동부 자바주의 한 축구 경기장.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관중석의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더니 선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격분한 팬들에 둘러싸인 골키퍼를 무장한 경찰들이 급히 대피시킵니다. 급기야 경찰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경찰차를 부수기 시작하는 팬들. 경찰은 최루탄을 던지고 몽둥이 진압에 나섭니다. Pencegahan sampai dilakukan gas air mata, sudah lapis. Sudah mulai menyerang petugas, sudah merusak mobil, dan akhirnya kena gas air mata.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경기에서는 홈팀이 23년 만에 3대2로 상대팀에 패했고 이에 격분한 팬 3천여 명이 선수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난입했습니다. 특히 원래 경기장 수용 인원은 3만 8천 명이지만 실제 입장한 관중은 4만 2천 명으로 정원을 4천 명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안전규정을 어기고 경기장에서 최루탄을 쏘는 등 과잉 진압을 벌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할 수는 있지만 총포류나 최루탄 소지는 금지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일주일간 리그 경기를 중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무관중 경기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aya menyesalkan terjadinya tragedi ini dan saya berharap ini adalah tragedi terakhir sepak bola di tanah air. Jangan sampai ada lagi tragedi kemanusiaan seperti ini. 이번 사고는 축구장에서 일어난 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6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루와 아르헨티나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는 판정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32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아침 내륙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보령시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그동안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과 충청 곳곳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로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지만 내일은 20도, 모레는 1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